반갑습니다. 임재건 교무님께서 목표가 성성차기로 하는 아주 대단하게 참 잘 잡으셨습니다. 그 성성차기라는 것은 그 부처님이 이 경지에 모든 것이 절대 그냥 무심히 하더라도 절대 탁 맞는 상태에 되는데, 그러기로 하면 우리가 유념 공부를 해갖고 아주 이것이 그냥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일이 다 유념으로 딱 해갖고 자연스럽게 유념이 될 때까지 되니까 목표를 아주 금강경의 최고 경지로 잡으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이제 노력을 해보고, 이제 그것이 가는데 아침 열심히 하다가 이제 중간에 옆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것이 이제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저녁에 그냥 반성하고 대조하고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되면 이게 탁 잡혀갖고 하루 종일 그냥 다른 데로 안 새고 공부에만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 그 공부에 정진은 도달하더라도 그냥 유념으로 도달한 거, 그것이 이제 무의자연한 말하면 열애의 경지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갖고 그 유념도 아니고 무념도 아닌 자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를 계속해서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공부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공부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교단과 사회 세계를 위한 대로 뻗쳐나가야 되니까 그때까지로 가기로 하면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이제 그 앞길이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종로교당의 희망이 좀 광명이 미치고 있습니다. 광명. 교우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교당이 발전하려면 그러한 분들이 혼자 갖고 안 되고 동지를 모아라 그래요. 동지. 혼자 하지 말고 이제 한참 하다가 교당에도 동지를 한 5에서 7명을 모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아니라 여러 명이 이제 동지를 하면 기운이 뭉쳐갖고 그 기운으로 이제 교화로 이제 확산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확산을 해야 되니까 공부만 하지 말고 동지를 모아서 같이 공부하다가 나중에 교화로 확산을 한번 시켜보자 이거죠. 근데 신심이 있으면요, 그래야지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동지 모아보자. 그러고 무조건 모아서 그 다음에 한번 교화도 해보자. 확 해버리고 하면은 그냥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종로교당 부활은 임재건님한테 이제 종로교당이 엄청 큰 교당에서 원남교당이 종로교당에서 나왔거든요. 나왔으니까 옛날에 서울교당 다음에 종로교당 두 번째 교당이에요. 원남교당이 세 번째 교당이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던 이게 아니고 3월 1일자로 된 게 있는데 이거 좀 이제 유념 공부를 오늘까지 이제 하고 다음 이제 문형 공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해보면 대종사께서 정전 개교의 동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현아 과학의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이 점점 쇠약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사용해야 할 물질의 세력이 점점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파란 고해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대도의 교법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파란 고해 일체 생명을 어떻게 구원하냐? 이런 데도 교법으로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데도 교법이 뭐냐? 그러면 이런데도 교법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누가 이제 그러면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우리 배성현 교우님 이런 데도 교법이란 뭐라고 할까요? 예? 이론상 진리와 사유와 사막발조. 아유, 그렇죠. 경륜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론상의 진리와 사막팔조 사은사요. 근데 이제 보통은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교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데도의 교법은 이론상의 진리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다. 그런데 이론상의 진리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런 데도의 교법이 뭐냐 이렇게 딱 이렇게 이거 그 뭐냐 이렇게 하면 대산 종사님께서 이게 원당교당 공부식 때 그러니까 10월 29일인가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주 딱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런 데도의 교법인 이론상의 진리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그랬거든요. 개인, 가정, 기업, 사회, 국가, 온 세상 미래의 희망이요 광명이요. 그럴까요? 희망이요 광명이요 나아가야 할 길이요. 이 기업, 사회, 개인, 가정, 사회, 국가, 기업이 세계가 나가야 할 길이요. 구현해야 할 대상이다. 구현이라는 것은 현실로 나타나게 해야 할 대상이란 말이죠. 그게 이런 땅의 진리가 이 교법 속에 있는데, 허공에 있는데, 그거를 현실로 나타나게 할 대상이 이런 땅의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스러운 우리의 사명이다.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딱 외워야 되죠. 어? 다시 한번 봐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데도의 교법인 이런 땅의 진리와 사은사요와 사막팔조는 개인, 가정, 기업, 사회, 국가, 온 세상 미래의 희망이요 광명이요 그 다음에 나아가야 할 길이요 구현해야 할 대상이자 가장 성스러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것이 우리 교역자들이 딱 마음속에 새겨 가지고 있어요. 그냥 딱 우리 이런 땅의 진리 아니 이런 데도 교법이 뭐냐 딱 이렇게 이것이 각인돼 있어야 돼요. 각인돼 있어요. 이 세상의 희망이라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데도의 교법이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승급되고 복회가 원만할 것이요. 개인이 진급이 되고 승급이 되고 복회가 원만할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승급되고 복회가 원만할 것이요. 기업에 비치면 기업이 승급되고 복회 원만할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승급되고 복회 원만할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승급되고 원만할 것이요. 온 세상에 비치면 온 세상이 승급되고 원만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희망이요 광명이다 이거예요. 이런 데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아무리 암울하다 하더라도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도덕이 타락되고 참 인륜 관계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런 데도의 교법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고 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딱 마음속에 그냥 딱 확인을 하고 있어서 누가 뭐래도 이걸 딱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뭐 어때? 맞죠? 딱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외우지 말고 이거 외워요. 다음에 시험해 볼 거냐. 딱 눈 감고 외워 이렇게 하면 외워요. 이제 배석인 경우는 딱 외워요. 저도 막 여러 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뭐냐?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이런 교법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세상을 좋게 하려면 이런 데도 교법을 인격화하고 현실화하고 사회화하고 세계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의무는 이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요걸 내 인격으로 이런 데도 교법을 인격화해야 한다. 이런 데도 교법을 인격화. 내가 이런 데도가 되고 이런 데도가 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심신작용 이런 데도 작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현실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이 돼야 되고 현실로 나타나는 사회화. 사회를 이런 데도 교법으로 변화시켜야 되고 세계를 이런 데도 교법으로 교화시켜야 한다. 이게 먼 장래지만요. 이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아요. 딴 거 벌리지 말아요. 여러 가지 벌리지 말고 다 걷어들이고 요거만 누가 자꾸 웃는데 뭐 이 버리지 마. 그거 봐봐야 다 아무것도 안 나요. 근데 이거를 이런 데도 교법을 인격화하고 현실화하고 사회화, 세계화하는 것이 오직 나의 사명이 내 할 일이다.
요것이 이게 말하면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그냥 나의 그냥 딱 이게 내 삶이 이게 딱 각인이 돼야 된다 이거죠. 요걸 돼야 된다. 그렇죠? 응? 뭐 인범 딴 생각했지. 응? 이거 아니지 옛날에 얘기했네. 안 간다고 이제 이렇게 해야죠. 딴 생각 딱 버리고 싹 씻어버리고. 응? 그러면 이제 과거는 없는 걸로 해버리면 요걸로 딱 살으면 이제 과거는 지나간 거 딱 없는 걸로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어떻게? 이 대종사님께서 이런 데도 격포 사막활도 사는 사람 교육부에 쫙 이렇게 해주셨대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훈련법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응?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뭘 해주셨냐? 전체를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안 되겠다. 그래도 좀 이게 마음이 안 넣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해놓은 게 뭐냐면 교문역 공부를 해놓은 거예요. 일기법하고 유문역 공부를 했어요. 일기법하고 유문역 공부를 했어요.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마지막 보루라 했어요. 우리가 이게 외국인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게 1차 방어선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 38선을 막으면 그 다음 막고 그게 무너지면 그 다음 막고 그 다음 막고 마지막 무너지면 안 되는 그 막는 보루가 있잖아요. 보루. 그걸 마지막 보루라 그래요. 우리 격법의 마지막 보루는 뭐냐? 그 마지막 보루가 뭐예요? 우리 저기 누구지? 전해보고 하면요. 마지막 보루. 일기법이라고. 일기법 속에 윤영공부가 들어있어. 윤영공부 일기법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영공부, 그러니까 옛날 대종사님은 윤영공부가 일기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대종기 편집하는 일기법을 윤영공부 빼버렸다. 왜냐면 그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게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조를 한 번 더 하니까. 일기법의 핵심은 윤영공부. 일기 뜨는 것도 있지만 윤영공부가 핵심이에요. 윤영공부와 일기법이 마지막 보루라는 건 마지막 방어선이라 이거예요. 우리 격법이 그냥 이 수많은 경계통에 무너지지 않고 실천하는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일상수행요법 1조에 나와. 아니에요. 수행품 1조에 1장. 수행품 1장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께서 이런 데도의 격법을 우리 참 실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수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데서 격법만 수행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대종사님의 격법은 살아가는 그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래가 우리가 세상에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수많은 사람 살아가면서 하다 보면 뭐가 돼요? 현실에 매몰돼 갖고 공부하는 거 다 잊어먹는 거예요. 현실에 그냥 뭐 학교 공부를 하다가 뭐 직업을 하다가 뭘 하다 보면 거기 딱 매몰이 돼 갖고 이런 데서 격보면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산속에 들어가 수행하는 전문 수행하는 선사들과 같은 그런 공부를 갖고는 이거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데도 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느냐? 이런 일상수행의 요법을 만들었어요. 일상수행의 요법이 사막팔조 상사예요. 그거를 어떻게 돼요? 그 속에는 이런 땅 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막팔조 상사 그 속에 이런 땅 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땅의 진리, 이런 땅 일상수행 요법은 우리가 이런 데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실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거예요. 그게 1차 보루, 1차를 딱 보루했어요. 1차를 삶을, 일상적인 보루를 딱 만들어놨다. 생활 속에 해라. 근데 이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뭐를 만들었냐. 2차로 일상생 반조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침에 매일같이 일상생법을 외워요. 아침마다 외우고 법회마다 외우는데 왜 외우냐. 말만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저석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대주하라. 실제로 실천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냐?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을 잘 살펴봐라.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신분의상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 이렇게 9가지를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고 대조해봐라. 요거를 법을 얘기해. 이것이 우리 수행편 공부의 책 1번이에요. 마음 대조를 해보는. 경계를 대할 때 내가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경계를 딱 대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확 끌려갈 게 아니라 딱 멈추고 내가 심지가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끌렸는가 안 끌렸는가? 어리석어졌는가 안 어리석어졌는가? 글러졌는가 안 글렀는가? 원망생활 했는가 안 했는가? 이렇게 대조하는 공부가 우리 공부의 1번이에요. 근데 이걸 대조를 안 하고 그냥 멈추지도 않고 그냥 경계를 만나면 그냥 확 끌려가고 잊어먹이고 어떻게 이런 데도 격법을 실행할 것이냐. 1차 공부는 어떻게 해요? 임재건 어떻게 딱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해? 멈춰서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9가지를 대조를 해야죠. 응? 아까 재판 있을 때는 정신 이렇게 딱 하다가 재판을 놓고 나면 마음이 더 풀어져 갖고 그러면 그게 경계거든요. 재판이 없는 게 경계예요. 그럼 딱 멈춰서 내 심지가 게으러졌는가 아니면 게으러졌는가. 신분의상 추진이 있었는가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대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 땅성역법을 외우는 건데 경계를 만나 한 번도 대조를 안 하는 거예요. 대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이 정전 마음 대조, 마음 대조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금강경에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이게 사구계로 돼 있어요. 응여시 생청정심. 마땅히 청정한 그 마음을 내라.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 미적국 생심, 응무소 이생기심. 이거 사구계로 돼 있어요. 사구계로 돼 있는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이게 외우기가 좋은데 두 번째는 불응주색 생심. 이 말이 잘 안 외워져. 엄마 이거 불응 뭐 색성에 이거 아무리 해도 안 외워져. 그랬는데 부처님이 그 수지 독성 자꾸 외우라겠다. 그래서 이제 경계를 다할 때마다 이렇게 이 끌리는 경계를 다할 때 응여지생 청정심 마땅히 청정한 그 마음을 내라. 색에 끌리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응? 성량 미촉급에 끌리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그죠? 응하에도 주안법시 그 마음을 내라. 이거 사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계를 하기 두 번째, 네 번째가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외워, 그냥. 안 외워져도 그냥 억지로 막, 뭐더라 하고 외우고 했더니 이제,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했더니요. 이제 이게 슬슬 외워져요. 근데 이게 딱 외워지던 때 공부가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정 안 되던 게 이게 외우니까 그냥 쫙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어려운 말이 외워지니까. 우리가 범서에당 계시면 뭐 잘 외워져요. 그 쉬워. 말이 순서가 좋은데, 이건 잘 안 외워져. 안 외워지는 거 억지로 외우다 보니까 딱, 그래서 그거를 언제나 외우고, 입당생 걸 외우고 다닌다 경계를 하고 딱 적용을 하는 게,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했으면, 그냥 순식간에 하루 만에 해결될 거를, 이걸 안 해갖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배성인 경우는 게 경계를 만나서 그러니까 외웠으면 벌써 병도 안 나고 뭐 수술도 안 하고 그랬을 거야. 왜 수술을 했다? 뭐 누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대조를 안 한 거야. 그때를 놓친 거예요. 그때 요란해졌구나. 이 돌리면 끝나는 건데 한 번 놓쳤는데 이게 내년에 병이 되고 뭐 1년 휴식.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잖아요. 그래 복이 있다가 또 이제 조실에서 들어갔지. 그래 좌우간 요거를 일상적 욕구 반조를 꼭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공부에.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차 버릇은 뭐를 했대? 2차요. 마음 대중에 1차는 일상적인 실천하라. 그 다음에 그걸 대조하라. 한번 이거를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뭐냐면 그걸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멸망시주의사항을 정했다. 그랬거든요. 상시응용주의사항을 공부를 하면 이게 챙겨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나요? 창신경에 쓰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게 주의할 것이요. 그걸 하죠. 저녁에 됐는가 안 됐는가 반성 대조하는 걸 하잖아요. 그걸 하고 또 연불도 하고 자선도 하다 보면 교당 내양시 집에 교당 가서 또 했는데 이렇게 대조를 하면 이게 챙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상충에 3차 방어선을 딱 말겠어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일기법을 둬서 그냥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대조를 이렇게 막 적는다 이게 적는다. 그러다 유무념을 넣어갖고 유념했냐 무념했냐 이렇게 대조. 마지막 4차 방어선이 유념 무념 일기법이라고 해요. 대산종사 좌산상사님께서 우리 일기법은 우리 교법의 마지막 보루선이다. 마지막 저항선이라 이거예요. 거기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런데 문제는 일기를 써냐가 중요하지. 일기를 안 쓰면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첫 번째 무너지고 두 번째 무너지고 이렇게 해요. 옛날에 열심히 일기 쓰는 사람이 요새 슬슬 게을 부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엄청이 그래서 보면 가만히 있어보자. 누가 오민영은 일기를 쓰나 모르겠는데. 네, 어땠어요?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당시 일기 다 쓰고 상시 있니? 일기장, 네, 상시 일기장 교당에서 나오는. 교당에 나온 거. 근데 그건 네. 좀 너무 약해. 약하니까 우리 걸로 들어가지고 우리 거 엄청 복잡해. 그런데 한 써보면요. 이게 대종탄이 원본이에요, 원본. 원본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여기는 이제 교단권만 이렇게 좀 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이제 지금은 이제 몇십 년 했으면 이제 초보자 걸로 하지 말고 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하시라 이거예요. 보면 막, 회시 횟수도 막 자세하게 해놓고, 엄청 복잡해. 근데 해보면 그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일기를 기재하고 유무념을 제조하는 게 이게 필수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유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실행하도록 하자. 근데 여기서 유념 공부란 게 뭐냐? 유념 공부란 건 뭐라겠죠? 모든 일을 당하여, 그렇죠? 모든 일을 당하여, 그렇죠? 모든 일을 당하여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주의심. 모든 일을 다 온전한 생각, 취사한 주의심을 했으면 유념. 그걸 놨으면 무념이에요. 모든 일을 다 일단 멈춰서 온전한 생각으로 옳은 일은 취하고 그런 일을 버리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유념. 했으면 무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했으면 유념이고 나중에는 일이 잘 되어야 유념이다. 이렇게까지 밝혀주셨어요. 일이 잘 되어야 유념이다.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일을 다 유념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유념 종류가 많아져요. 그렇게 이제 유념을 하게 되니까 이 공부를 해줘. 대종사께서 태조사법을 만들어줘. 검은 콩, 흰 콩. 내가 이 검은 콩, 흰 콩을 요새 하고 있거든요. 책상 위에다 이렇게 딱 놓고 이게 세 그릇 이렇게 중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음식이 반찬통이 세 개짜리가 있어. 본죽 먹으면 이게 세 개가 나. 근데 왜 비닐로 돼 있어서요. 그거 다 버리려다가 안 했더니 거기다 검은 콩 하나 넣고 흰 콩 넣고 이게 다 했으면 무념했으면 검은 콩, 유념했으면 흰 콩. 멀쩡 되다가도 또 어느 날 보면 정신이 없으면 또 다 잊어먹고 그래요. 오늘은요. 내가 이제 혈압약을 먹고 가야 되는데 어찌 머리가 아프고 증정이 왜 이러지 하다 보니까 이 혈압약 안 먹었네. 그것도 이제 주머니 넣고 다니는데 주머니도 안 넣고 왔네. 이게 그럼 또 이제 거뭇거뭇 넣는 거죠. 맨날 잘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 그래요. 불을 끄고 나가는데 어느 날 보면 불을 안 끄고 나가요. 그게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근데 계속 챙기면 이제 이게 착착 빈도가 줄어드는데요. 상당히 유념 무념은 진짜 꼼꼼하게 챙기기서 꼼꼼한 것부터 큰 거에서 작은 거까지 이렇게 챙겨야 된다. 이 성성착 되려면 유념 공부 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성성착 되려면 유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유무념 대조라고 하는 대조라는 것은 뭐냐면 유념을 했냐 못했냐를 대조를 해갖고 유념이냐 무념이냐 유념이냐 대조한 걸 유념 대조라고 해요. 유념 공부라고도 하고 유념 공부는 챙기란 소리고 유무념 대조는 했냐 안 했냐 대조하라 이 소리예요. 두 가지를 같은
대종사님께서 유명 대절한 표시를 이렇게 써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공부를 이제 하는데 이제 다음에 근데 유념 공부 중에서 최고의 유념 공부란 게 있다. 그게 뭐냐? 유념 공부에서 마지막에 할 절정의 유념 공부가 있어요. 요거를 가야 성성착이 되는 거예요. 뭘까? 임정은 유념 공부 중에 최고 마지막 성성착까지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윤혁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이것도 잊어먹지 않고 막 다 잊어먹지 않고 하는 것까지 했는데 마지막이 뭐냐 이거. 여기를 돌파해라. 이게 잘 안 되시는가 봐.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좀 이거 선방에서 공부한 우리 누구지? 김덕선 하면 자, 뭐 유념 공부를 해서 다 유념한데 최고 절정에 가면 어떤 걸 유념 공부해? 이거 학사생 앞에서 이게 실력이 나와야 돼. 그 물론 이제 뭐 그 옆에 있는 해본 선생님이 말고 찍어봐도 될까요? 찍어봐도 되죠. 무념을 유념하는 거예요. 그래도 상대 잘했네요. 무념을 유념해. 무념이란 게 뭐 잊어먹고 안 그 무념이 아니고 무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념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때 무는 잊어먹는 거, 잊어먹을 무. 근데 두 번째 무념은 그 무가 아니라 무라는 거는 염착심이 없는 마음을, 염이라는 그 마음을 일으켜라 이 소리예요. 그때 염은 일으켜라. 염착심이 없다는 건 뭐냐면 물든 마음, 세속에 물들어 집착을 해. 뭔가 세속에 물들어 집착을 하는 그 마음을 싹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게 세속에 물들어 집착하는 마음? 어떻게 세속에 물들어? 유념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럼 세속에 물들어 집착하는 마음은 내가 유념을 잘하가니. 요게 물들은 마음. 내가 뭐 유념을 잘하가니. 이렇게 뭐든 능한 게 있으면 나 이거 잘하가니 이렇게. 내가 진실한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내가 거짓을 안 하가니. 요것이 그 물든 마음을 하지 않는데 거짓이 없으면서도 거짓이 없거니 하는 그 물든 마음이 없는 것을 그걸 무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념 공부를 유념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성성착이 되는 거예요. 성성착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념 공부를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무념, 물든 마음이 없는 것을 유념하는 그 단계에 도달이 되더라면 이게 금강경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걸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빠졌네요. 이렇게 있어요. 과연 유념 공부의 필요성과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산종사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사업을 성공하기로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임재곤님은 변호사 사업을 시작을 했죠. 오세영도 변호사 사업을 시작했고, 직업 있는 사람은 또 우리 누구는 뭐 AI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 사업을 성공하기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유념해 너무 막연하지 말고. 응? 어떻게? 여기 석선이는 대학원 사업을 시작했죠. 공부를 시작했죠. 그걸 성공하기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일심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사업을 시작해도 성공하기로 하면 그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거기다 집중을 하고 연마하는 생각이 있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연구를 해서 집중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 소리예요. 그게 유념이에요.
그 유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일에 집중하고 연구해야 한다. 논문을 잘 쓰기로 하면 어떻게 돼? 응? 논문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쓸까 연구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수양에다 집중해.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연구에 집중할 때지 수양에 집중할 때가 아니요. 그렇죠?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연구 잘하자고 수양한 건데 맨날 수양한다고 아침에 쎄요 일어나서 낮에는 졸고 있대요. 그렇게 하라고 수양한 게 아니에요. 수양은 연구 잘하라고 수양하는데 아침에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수양한다고 난리를 부리다가 정신이 낮에 가면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그럼 뭐를 수양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수양이 전공할 때가 아니라 연구가 집중할 때, 그거는 잠깐만 하고, 잊어먹지 않을 정도만 하고, 그냥, 거기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순서가 잘못돼 있죠. 왜 그렇게 잘못됐어요? 왜 그런지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그런 착신이 붙었냐, 이제. 그러니까 왜 붙었어요? 애착심이 수양의 착심이. 애착심이니까, 뭔가 막 도를 깨치려고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막 도 깨치려고 이게 거기 착신이 붙었어. 보니까 헌빵이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 공부 많이 해. 나도 저거를 따라가야지. 아니 지금 공부해갖고 그 논문 써야지 뭐 그거 왜 따라가요? 응?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니까. 그거는 그 내버려 두고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남 수양자라는 거 그거 부러워하고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자기 연구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에 집중할 것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계를 만나서 이게 3번을 봐요. 마음이 경계를 당하여 넉넉하고 급함이 골라맞아서 군색과 실패가 없기로 하면 경계에 물들지 않고 섞이지 않기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건 한번 해봐요. 경계를 당해서 내가 거기에 물들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이게 넉넉하지도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한번 대답해.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그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도 한번 해봐요. 뭐 사람 없나? 어디가 저기 우리 정현인 경우는 어제 경계 만났잖아요. 응? 경계를 만나서 거기 군대하지 않고 막 급하지도 않고 어디 실패가 없게 이렇게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됐대? 경계를 만나서 응. 일단 멈추고 응.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응. 생각을 바르게 해가지고 바르게 취사를 해야 돼. 이거 역시 교훈님. 이 핵심은 취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취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냥 온전 생각이 막 취사 잘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경계를 만나서 막 마음이 청항정도하지 않으면 딱 멈춰갖고 취사를 딱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앞에 거는 온전 생각을 취사 잘하는 거 목적이다.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선 연말을 먼저 해야 돼요. 그거는 연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취사를 나중에 연구를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오늘 연구 잘했잖아. 그죠? 어제 연구를 열심히 했어. 연구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은혜를 입은 후에 그 은혜를 반드시 갚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은혜를 입은 은혜를 반드시 갚으려면 뭐를 유념해요? 그렇지, 피은을 유념해요. 유념을 이게 은혜를 받는 게 갚으려면 내가 피은된 걸 깊이 느끼고 유념하면은 그 은혜를 갖게 되는데 그거를 무념해버리면 은혜가 안 갚는다. 이와 같이 유념하지고 되는 일이 없다. 이게 무슨 직무를 담당하는 왜 그 직무를 잘 이행하기로 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이율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서약을 이룬 후에 반드시 서약을 이루기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서약을 신의를 가져야 돼요. 신의가 있어야 돼요. 서약을 했는데 지금 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있을 때 망상이나 혼침이나 졸음에 빠져들지 않기를. 혹은 이형은
졸음이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뭐를 지념해야 돼? 망상을 제거하려는 한 생각을 가지고 한다. 망상과 졸음을 제거하려는 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졸음 빠질. 내가 이걸 제거해야겠다 한 생각이 있어야 되겠대. 여학생을 만나면 안 끌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렇죠. 여학생한테 안 끌려 한 생각이 있어야 돼. 그게 없었잖아. 아, 나 이거 이렇게 갖고 이제 엄청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요게 윤역 공부예요. 전부 다 윤역 공부를 이 말만 표현을 다르게 한 거니까 우리 세상 만사가 윤여만 아니고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역 공부를 잘해갖고 앞으로 참 모든 일에 성공하고 성성착도 되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무념을 유념하는 거예요. 무념을 유념. 강대현이 들어왔네요. 강대현이. 강대현이 있는데 요번에 우리 대학생배 형태로 한번 다시 연락을 하거든요. 새로운 지난번에는 사람이 좀 못 해줬대. 요번에는 사람이 좀 많이 모여갖고 모일 것 같아요. 강대현이 한번 들어오면 어떨까? 대학생배 형태. 제가 바빠가지고 5월 언제 시작하는지는 4월 달에 시작하네요. 네? 4월 며칠? 4월 1일 날 시작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4월 1일에 제가 한번 참관을 해보겠는데 나중에 간호학과라 나중에 5월 달부터 실습을 가면 좀 들어가기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사정이고 일단 해놓고 그다음에 뭐 저녁에 하는 건데 뭐 낮에는 뭐 해놓긴 할 겁니다. 그렇지. 해놓긴 일단 해야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이 신의가 좀 있어야 돼. 말은 지금 서약을 했어요. 해놓긴 했으니까 신의를 가지. 이거는 내가 여기 대학생 때부터는 그래도 꼭 하기 때문에 아 그거 한번 해놓으면 모든 게 참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윤역 공부를 꼭 해갖고 아주 그냥 탁 해놓으면 간호학 배운 거 그것이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꼭 들어야 돼요. 알았어요? 자 이상입니다.